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어제 하락했다라는 말이 무색하게 정말 모두 다 회복을 하고 나서도 오늘 더 상승을 해줬는데요. 특히나 S&P 500 1.5% 상승했고요. 나스닥 1.3% 상승 마감했습니다. 머니맵까지 함께 살펴보시면요. 진짜 좀 전반적으로 상승이 골고루 돌아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요 빅테크 기업들도 상승을 해줬고요. 오히려 좀 퀄컴 같은 경우에만 한 5%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보였었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오라클, 구글, 메타, 아마존, 일라이 릴리, 테슬라까지도 상승하는 모습 체크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좀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기술주들이 정말 이렇게 주도해 주면서 시장이 상승을 마감했는데, 다른 이야기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 실적 발표 이야기 해봐야 되겠죠? 장 마감 직후에 세계 빅테크, 우리가 기다리던 마지막 세 개의 빅테크의 실적이었죠. 애플과 아마존, 메타까지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실적 발표 자체는요, 저희가 어닝 발표된 표를 보면서 한 번에 먼저 살펴보자면요, 모두 다 예상 대비 상회를 해줬습니다. 애플도 예상치 상회했고요. 아마존, 메타까지도 그 외에도 머크, 그 외에 쉘 등 다양한 종목들도 실적 발표를 했지만, 일단 우리가 세 가지 종목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길 먼저 얘기하자면, 다 실적은 상회했지만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부분, 한마디로 애플 차이나의 실적 자체가 좋지 않은 모습이 밝혀지면서 앞으로도 사실 이 문제는 지속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시간 외에서 거의 1.3%가량 지금 하락하는 모습이 체크가 되고 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실적 자체가 좋게 나와주면서 그 직후에 주식이 좀 튀어오르는 모습 체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메타 역시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특히나 여기서 메타의 실적 발표 이후 메타의 애프터장에서의 주식 상승에 조금 더 도움이 되었던 그 내용들이 뭐냐면, 실적 발표와 함께 주주 환원 정책들, 그리고 배당을 더 준다라는 이슈까지 추가가 되면서 메타에는 조금 더 호재로 작용하는 내용들이 함께 발표가 되었습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함께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가 되었는데요.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나오면서 2개월 만에 최고치로 미국인들이 실업수당을 청구했다. 한마디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했거나 해고를 당해서 실업수당을 청구했다라고 체크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1월 정리해고가 얼마큼 늘어났냐라고 봤더니 무려 그 전에 비해서 136% 가까이 급증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해고, 실업,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조금 늘어났는지 조금 확인을 해보자면, 1년 전에 비해서 실업률 자체는 거의 2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금융업계에서도 거의 23,238명이 1월에만 해고를 당했고요. 음식업체에서도 6,656명의 근로자가 1월 한 달 동안 해고를 당했습니다. 리테일, 소매업계에서도 5,364명,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업계, 한 섹터에서만 해고가 일어났던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실업 관련된 내용들이 이어 퍼져나가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걱정했던 AI, 공장의 자동화 등의 이유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일단 가게 문 자체가 문을 닫으면서 기업들이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구조 재편화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특히나 실업률 자체 내부에서 뜯어본다면, 고용 임금이 높은 또 빅테크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에서도 실업률이 특히나 많이 증가하는 걸 확인될 수 있었는데요. 간밤에는 줌에서, 우리가 줌으로 요즘 최근 코로나 이후부터 굉장히 좀 급부상하면서 온라인으로 화상 회의 채팅 등을 많이 했었죠. 줌에서도 직원 2%가량을 하락할 예정이라고 보고를 했고요.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메아리 리포트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이슈를 전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 동안 나왔던 지난 1월 초반에 나왔던 이슈였는데, MS에서도 비디오 게임 사업부 1,900명 해고, 테크 기업 정리 해고, 구글모에서 알파벳 혁신연구소 직원 해고. 한마디로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해고 관련 소식들을 모아보니까 정말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도 함께 보시죠. 영란은행도 미국 FOMC에 이어서 금리 결정을 했는데요. 5.25% 수준에서 금리 동결을 했다라는 소식을 전했고요. 은행 주가가 어제도 폭락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FOMC에서 파월은 3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조금 선을 긋는 모습 보였는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5월에는 정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은행 주가가 폭락하고 시장 상황이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에서는 다시금 또 오늘 금리 인하에 대한 희망이 재점화가 되었던 좀 재밌는 상황이 발생되었고요.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희망이 더 커지다 보니까 국채는 추가로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5년물 국채 수익률도 6월 이후 최저치로 하락을 했는데요. 잠깐만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 보자면, 어제도 거의 10년물은 3% 가까이 하락을 했었고, 오늘도 추가로 2.41%가량 하락해줬습니다. 사실 어제는 하락한 게 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아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졌는데 국채가 왜 하락했을까? 사실 반대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면 국채는 상승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데 라고 생각했더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고용 비율, 그리고 은행에 대한 그 중소은행들의 좀 크라이시스, 문제점들, 그리고 오일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조금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어제는 FOMC 결과 외에도 이런 내용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금리가 하락해줬다라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부분, 특히 이 중소기업 은행들의 문제가 심화되면서 국채가 추가로 하락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유가는 간밤에 또 3% 가까이 하락하면서 73.98을 달리고 있다는 점까지 여러분들께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이에 따라서 이 3월 초 감산 연장 결정 예정이라는 소식까지 들려왔다는 점 안내드리면서 오늘의 브리핑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